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대박이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게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제 NFT잖아요. NF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어저께 이야기했던 종목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하고, 어쨌든 이제 NFT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NFT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아무리 들어도 그 관련된 내용도 찾아봤는데, 옛날에 그 비트코인 처음에 코인 나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말들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놔갖고 컴퓨터 공학도들이 들으면 알아듣기 쉬울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대충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과연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죠. NFT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한 주를 들고 있어요. 피드님도 비트코인 한 주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때요? 한 주와 한 주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사실 교환도 가능하고 이게 이거고, 피디님하고 저하고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일반 코인은 우리 주식 거래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격은 내가 들고 있든 누가 들고 있든 똑같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환도 가능하고 뭐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물질에 딱 하나의 NFT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에 먼저 NFT 시장이 완전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인데 뭐 디지털 그림 같은 것도 포함돼서 뭐 어쨌든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 그림이 있어. 나는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있고 PD님은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는 같은 NFT로 이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피카소 그림은 내 거야, 백진수 거야 라고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NFT를. 그리고 PD님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NFT화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NFT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만 있는 거, 소유권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소유권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이걸로 또 돈을 번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티스트 있잖아요. 디지털 아티스트가 그린 컴퓨터 그림이 하나 있어. 작년 10월에 어떤 사람이 1억 6천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걸 다시 되팔았대. 그 NFT를, 소유권을 다시 되팔았대. 되팔았는데 얼마에 되팔았냐? 74억에 되팔았답니다. NBA 있죠, 미국. NBA에서 그 20초짜리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팔았나 봐요. 근데 이걸 사간 사람이 얼마에 사갔나? 20억에 사갔답니다. 20억. 사람들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20억에 사갔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NBA가 나중에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저작권료를 주고 빌려가서 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디지털 그림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NFT가 된다. 뭐 일단 개념은 아시겠죠? NFT. NFT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오프라인 물건이 됐든 아니면 온라인 상의 물건이 됐든 최초 나온 그 원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뭐 이제 보증서, 이런 개념이 이제 NFT다. 근데 이 NFT가 현금화 시킬 때 이더리움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위믹스는 이제 위메이드 게임 미르4에서 사용하는 NFT. 이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 NFT가 가장 연관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 이게 업로드 시켜드린 종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어차피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컴투스는 더 이상 매수 금지. 컴투스 매수 금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만들겠다라고 이제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어저께 기사 같이 보여드렸죠. 그런데 아직 메타버스가 이제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저도 이제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 보고 메타버스에 엮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죠, 여러분? 캐리소프트하고 이스트 소프트 말씀드렸는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전고점 갔어요. 이것도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예. 이스트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한 1, 2주 정도는 주가가 재미없게 가는 게 좋아요.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얘기하고 바로 올라가면 물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사신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기야 안 가면 안 간다고 또 안 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게 안 올라갔으면은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미 30% 급등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사 그거를?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고점이잖아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으로 지금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룽투 같은 경우도 안 올랐으면 사볼만 했는데 이것도 뭐 이미 급등 나왔기 때문에 끝. 한글과 컴퓨터하고 캐리소프트도 오르긴 올랐어도 그래도 본격적인 시세 파동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니 너무 일주일 동안에 50% 아까 컴퓨터처럼 50% 급등을 해버리면 그거 좀 애매하잖아요.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제 안 들어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데, 아직 이제 시세 분출이 아예 애초에 안 된 종목들이나 지금 이제 사서 기다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좀 끌어올리긴 했어요.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렸는데 결국 메타버스 이야기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는 텔레그램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캐리소프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더라고.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오늘 코멘트가 나와서 저도 신기하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자로 해서 진정한 한국판 로블록스다. 이걸 로블록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에 엮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싱 ABC 10편 유튜브 조회수가 1억 6천만 뷰를 돌파했다. 그리고 일단 뭐 KT, SK, LG, IPTV 3사에 제공 중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 얘기를 해요. 콘텐츠 IP는 NFT 접목. 드라마 제작사랑 비슷한 개념으로 유튜브로 매일마다 뭐 캐리와 친구들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컨텐츠,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영어 교육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 컨텐츠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T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 결국 지적재산권이 NFT화 된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념을 아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이제는 다 NFT로 분명히 이제 소유권이 나올 거고, 얘네들도 전부 다 NFT를 접목을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국 진출할 때 탐낼만한 아이템이 된다. 그래서 뭐 여기 코멘트를 한 거 보면은 숨겨진 메타버스 관련주 찾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어설픈 연관성에는 찐으로 연관성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네요. 유튜브 헬로캐리 채널의 창작 영어교육 노래 영상이 미국에서 23%, 필리핀에서 12%, 인도 8%, 인도네시아 4%, 영국 5% 순으로 높은 조회수. 우리나라에선 불과 2% 수준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인기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싱 ABC 이 노래를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IP, NFT 해가지고 NFT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면 수백억, 수십억 안 붙겠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머릿속으로는 이제 계산을 때려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캐리 영어 노래 영상이 유튜브 이외에 요쿠,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등 중국 내 주요 비디오 플랫폼 물론 IPTV 3사에도 제공되고 있다. 백종원 광고가 나오나 보네요.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면서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하는 모습이 나온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고유의 풍부한 컨텐츠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FT를 접목해서 상품화에 용이하다. 뭐 방과 후 학습이나 육아 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정책 수획.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 한마디로 저출산 테마로 그 얘기고, 메타버스의 결합 구조가 맞아떨어진다. 이 3번 있죠?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 시 충분히 탐낼만한 아이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왜 헬로캐리를 탐낼까? 아, 그 키즈. 우리도 저기 넷플릭스 보면은 키즈 칸 있죠? 키즈 칸,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숨겨진 메타버스 끝판왕이다. 여기 되게 좋게 보는.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증권사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보는 이제 텔레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다가
캐리소프트 이거 딱 나온 거 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캐리소프트도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네요.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 숨은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기 시작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뭐 그룹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겠는데 캐리소프트는 이제 오늘 나온 코멘트라던가 아니면 오늘 움직인 흐름이라든가 보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만약 저한테 한글과 컴퓨터와 캐리소프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사야 된다면 캐리소프트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이름만 보내는 것보단 이게 왜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같이 살짝만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괜찮은 흐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무료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010-7444에 컴투스도 보내드렸죠. 컴투스도 보내드렸고 5577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등록이 될 거예요. 등록이 돼서 이제 제가 보내는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다른 거 귀찮은 절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문자 신청이라고만 보내면 알아서 문자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여기에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 제가 업로드 시키는 영상 보실 때마다 그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이거 조금 이제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이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신경 써서 영상을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 아 사람들이 안 보는구나 이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올리려고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 영상의 질이 올라가는 건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저 혼자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 댓글 제 눈에 싹 들어오는 건 좋아요 개수하고 댓글이 눈에 보이니까요. 구독이야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구독은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듣고 재미없다 또는 뭐 들을 게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 볼 게 있다 생각해서 구독을 하셔서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 봤어요 이런 그냥 그 힌트만이라도 딱 주시면 아 보는 사람이 많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하고 댓글